시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의미 없다고 말하죠. 근데 때로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만약이라는 상상을 좀 더 해보면 당시 상황을 뭐랄까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놓쳤던 숨겨진 의미나 교훈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고 또 미래를 통찰하는 그런 깊이 있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1945년 해방 직후 어쩌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근데 아쉽게 좌절된 한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자, 시작은 여기 이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입니다. 아, 네. 그 미군 OSS 훈련 시절 찍힌 사진이군요. 맞습니다. 노능서, 김준엽, 장준하 선생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 세 분은 참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계세요. 모두 평안도 출신이시고 각각 주오대, 개요대, 도요대, 그러니까 일본의 명문대학에 유학 중이던 엘리트 청년들이었죠. 근데 1944년 초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학도병으로 징집이 되셨다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해서 저 멀리 중국 땅에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 끌려간 청년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조국 독립의 열망을 불태웠던 그런 지식인들이었군요. 이분들의 합류가 당시 광복군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주 큰 힘이 되었죠. 그런데 이 시기, 그러니까 1940년대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재정난도 극심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독립을 향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1944년에 그 드골이 이끌던 프랑스 망명정부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서 파리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임시정부가 큰 자극을 받아요. 아, 우리도 해방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려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해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커진 거죠. 아, 연합국의 일원이라는 지위가 중요했군요. 네, 굉장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범석 장군 주도하의 미군 전략사무국, 그러니까 OSS와의 협력이 추진됩니다. OSS요? 그 2차 대전 때 활동했던 미국의 정보기관이죠. 맞습니다. 정보 수집하고 특수 공작을 담당했죠. 임시정부로서는 이 협력을 통해서 군사적인 기여도 하고 또 무엇보다 연합국의 일원이라는 외교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던 정말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실이 바로 독수리 작전, 영어로는 이글 프로젝트였군요. 자료를 보면 광복군 대원들이 국내 침투해서 정보 수집, 거점 확보 이런 걸 목표로 했다고 나오는데요. 작전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있었나요? 네, 이 독수리 작전은 한반도 진공을 염두에 둔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어요. 김준엽, 장준하 선생을 포함해서 약 50명의 광복군 대원들이 1945년 5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중국 시안 외곽에 있는 비밀훈련소에서 OSS 교관들한테 아주 강도 높은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들이었나요? 낙하산 훈련부터 시작해서 무전, 폭파, 정보 수집까지, 그러니까 국내 침투 작전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연마했던 거죠. 그런데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일본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이었죠. 김구 선생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라고 통탄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해방 소식이 오히려 절망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임시정부가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 힘으로 이룬 독립이라는 명분을 원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수년간 준비해온 국내 진공작전이 정말 물거품이 될 위기였으니까요. 아, 정말 그랬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목표를 변경해서 해방된 조국의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리고 또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입국하는 것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8월 18일 드디어 움직였군요. 맞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8일 이범석 장군과 함께 김준엽, 노능서, 장준하 선생 이렇게 정진대원 4분 그리고 OSS 책임자인 버드 대령을 비롯한 미군 요원들이 C-47 수송기를 타고 꿈에 그리던 조국 땅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합니다. 와, 해방된 수도 서울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광복군이 되는 순간이었네요. 그렇죠.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텐데 그 감격은 너무 짧았군요. 네, 착륙하자마자 아직 항복 지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본군에게 포위되었다고요? 네,
아무런 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결국 다음 날인 8월 19일에 다시 중국 시안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해방된 조국 땅을 밟았는데 거기에 뿌리 내릴 수는 없었던 비극이네요. 이 실패가 독립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 그러니까 자주승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또 어려운 과제였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또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만약 그때 그분들이 무사히 서울에 진입해서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해방정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다. 이런 상징성도 확보하고 이후 미군정과의 관계라던가 남북 분단 과정에도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역사의 만약엔 사실 답할 수는 없지만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파트너였던 OSS 있잖아요. 네, OSS요. 이 OSS가 1945년 10월 1일에 갑자기 해체됩니다. 헉, 10월이요? 그렇게 빨리요? 종전하고 바로네요. 네, 트루먼 대통령 명령으로요. OSS 수장이었던 윌리엄 도노반 장군은 김구 주석하고 직접 만나서 국내 진공작전 협의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해방 직후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런 중요한 협력 채널, 파트너를 잃게 된 거죠. 임시정부나 김구 주석 입장에서는 정말 큰 아쉬움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러셨겠네요. 어떻게 보면 광복군과 생사를 같이 하려고 했던 전우 같은 존재였을 텐데 그 파트너가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 윌리엄 도노반 장군은 나중에 CIA 창설을 주도해서 미국 정보기관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정작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던 바로 그 시점에는 우리 임시정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던 거죠. 이것도 참 역사의 또 다른 만약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아, 이런 배경들을 다 알고 나서 이 세 분의 사진을 다시 보니까요. 8월 20일 시안으로 막 돌아와서 찍은 이 사진 속 표정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실망감 그 이상이었겠네요. 좌절된 작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국의 미래까지 정말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겠군요. 네, 그렇죠. 어렵게 밟은 조국 땅에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던 그 회한, 아쉬움이 분명히 묻어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눈빛에서 그래도 해방된 조국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 같은 것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좌절 속에서도 분명히 미래를 향한 다짐 같은 게 보입니다. 네, 실패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그분들의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언이군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결코 그냥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노능서, 김준엽, 장준하 선생을 비롯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걸 바쳤던 수많은 분들, 그분들의 헌신과 때로는 좌절되었던 꿈들이 쌓여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런 실패와 좌절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찾고 현재를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그분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 그리고 다 이루지 못했던 꿈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잠시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